네,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이 부처별 예산이요, 국회 상임위 통과해서 예결 위로 올라왔고, 어제부터 이제 깎거나 늘리는 이런 심사가 시작됐습니다. 그 중에도요, 이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되냐,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교육 파트, 교육 분야 예산을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또 관심을 갖게 되죠. 그런가 하면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 일이 많네요. 수능에서 또 문제 두 가지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 교육부 산하입니다. 그래서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, 무상보육에 대한 문제,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, 또 수능에 대한 의견, 또 이상일 의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요,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일 의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참 일이 많은 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시네요. 네, 뭐 법안도 992개가 쌓여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네. 교육 관련 복지 예산 얘기부터 좀 먼저 해주십시오. 우선 네. 누리과정 그 예산 있잖아요. 네네. 이거 야당 교육 그리고 지방 교육감들하고 중앙정부가 지금 맞서 있잖아요. 네네.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? 아이고, 참, 국민들께서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. 이거 맞서 있어서 저희 지금 교육위원회는 그 예산안 의결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. 네. 여야 간의 의견차가 있고 한데, 이거는 시급히 좀 정부 여당과 네. 당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일단 이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네.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이 내국세 20.27%하고 네.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. 게다가 2013년에 초과 교부한 거를 뺐기 때문에 네. 좀 줄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차질이 빚어진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4조 9천억으로 올려서 지방채 발행하면 그 허용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지방채가 포함이 되면 그 누리과정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, 현재 영유아 보육법과 네. 그 시행령 또 유아교육법에 근거해서 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따른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네. 이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라는 건데 교육청은 우리 돈이 없어 못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, 경기하고 전북 강원은 한 푼도 편성을 안 했고요. 서울시 등 이제 다른 교육청은 3개월에서 7개월은 우선 급한 불은 끈다고. 네. 그래서 경기 강원 전북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. 예, 알겠어요. 그 전에 합의가 돼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, 그러나 어떻게든 또 해결은 해야 된다. 그 사이에서 이제 접점을 야당과 의논해서 어쨌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경제수석인가요? 안종범 수석이 보육은 그 대통령 공약상이지만 급식은 그건 아니었다.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발언을 참고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,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보육도 이 유보 통합이 사실상 된 상황이니까 교육으로 보고 교육청에서 이거를 해결하라는 그런 법적 취지가 그래 됐는데 급식은 사실 법적 근거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. 학교급식법이 있긴 하지만 야당은 그거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명백히 지원할 수 있고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나 그 법 정부 또 청와대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지금 법으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건 타당하지 못했다고 보고, 이 차제 지금 이제 복지의 비명이 들리는 상황이거든요. 경제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과거 정부가 예측했던 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세수가 걷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무상복지의 이 비명이 들리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차제에 이걸 계기로 우리의 복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복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
설계하는 것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무상 논란이 어쨌든 여기저기로 막 확산되고 있어서 이게 좀 혹시 그러니까 생산적인 정책 논쟁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아주 소모적인 이념 공방으로 갈 수도 있어서 좀 걱정스럽거든요. 네, 그렇다면은 엊그저께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혼부부 그 주택 지원 정책 발표했는데 네네. 이게 사실은 뭐 공짜로 준다는 건 아니었잖아요. 내용 자체만 보면. 근데 이제 발표 과정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각을 잡다 보니까 신혼부부한테 집 나눠드리는 것처럼 비친 측면이 있어요. 아니,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이걸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는 거가 적절한 겁니까? 당 입장에서 신혼부부의 그 문제도 포퓰리즘적 성격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공세를 주고받는 이렇게 되면 이제 초점이 흐려지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아까 저는 제 생각은 우리 복지 체계에 대한 한번 점검과 설계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신혼부부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상당히 큰 부담을 이제 지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건가?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?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굉장히 뿌리가 깊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 문제가 엉켜서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좀 즉흥적 발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누가 뭘 제시하면 바로 저기 하고 또 그걸 제시하는 의도 밑바닥에 또 그게 정치성이 개입이 되고 있고 당파성이 개입이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비판할 대목들이 좀 있지만 이걸 정치 공방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또는 우리 국민들도 정책적으로는 여야 간에 뭐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를 누가 마다하겠어요. 그런 모습을 사실 진짜 보고 싶죠. 알겠습니다. 수능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. 이게 이번에 워낙 변별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런지 물수능이란 말도 나오고 말이죠. 그러면서 또 동시에 두 문항에 대한 오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, 이런 수능 계속해야 되냐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의원님? 이거 제 딸아이도 고3이어서 수능을 봤는데 지금 그러셨어요? 매우 혼란스럽습니다. 이 수능이 어느 정도